안녕하세요. 화성관제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6월 7일 파산송환은 50년생 채권자입니다. 71세죠. 만으로 변호사분을 선임했었고요. 면책됐습니다. 파산은 폐지됐습니다. 채권쟁이는 없었고요. 채권쟁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법원에서는 관제인 조사에 문제였고 송달 다 되고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이게 3박자입니다. 이게 딱 맞은 사람은 길게 법원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3달 만에 면책을 해줘야 돼요.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분류해서 관제인들한테 쭉쭉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좀 그걸 이제 가려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진짜 재산이 없고 빨리 끝내줘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1년 2년 걸렸죠. 근데 아무리 줄여줘도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15일간 예전에 그렇죠. 예전 군대 예전 그 아버님 세대 60년대 70년대 36개월 그렇죠. 3년 이상 했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30개월로 줄였습니다. 해군은 32개월인가 그랬죠. 그리고 제가 군대 갈 때 93년도 그때는 또 다시 병력 자원이 남아 돌아서 3달씩 까준다 그래서 27개월, 또 대학 군사훈련 갔다 온 사람 25개월, 그때도 25개월까지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전망 갔다 온 사람 23개월. 요즘은 몇 개월 합니까? 20개월도 안 하죠. 근데도 가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옛날에 군사훈련 일주일만 군무대, 그렇죠? 학생 군사 성남에 있죠. 남한산성에 옛날에. 지금에 이제 없어졌지만 거기에 딱 일주일만 있어도 아주 미치죠. 그렇죠? 그 정도로 자유의 제한. 마찬가지로 파산을 당한 파산 신청을 한 분들도 마음이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애가 타죠. 관제인도 또 무섭기도 하고 뭘 조사해야 되냐. 법원 판사는 알 수 없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리가 불안하고, 아무리 자기가 감춰놓은 거 숨겨놓은 거 없다 그래도 일단 그 자체가 불안이죠. 불안. 그렇죠? 파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을 때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리 빨리 해줘도 늦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한 달 내에 해줘도 이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모를걸요. 당연히 그냥 고마워할 필요도 없지만 1년짜리를 6개월 줄여뒀다 그래서 좋다 그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바닥에서는. 그건 영원한, 그렇죠? 주거 이력은 영등포, 남양주, 관악구, 남양주, 강남구 여러 군데 옮겨 다녔지만 이 영등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집이 작아였어요. 근데 이게 경매로 4억 9,500원에 매도하고 기다가 다 보니까 이때는 다른 종중 토지에 월 5년 동안 임료 400만 원 정도 주고 비닐하우스로 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파산에서 보면 비닐하우스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는 않지만 몇 건 본 것 같아요. 이런 게. 직업은 옛날에 무역회사도 운영했습니다. 농원 대표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 과일 장사, 양말 장수 등 여러 가지 장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에는 무역 사업자를 내고 이때부터 조금씩 채무가 발생했으며 2007년에 이제 시작을 했죠. 농원을 내고 꽃농사를 지으고 준비하던 중 장마철 하수관이 막혀 창고로 물이 들어와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망하는 거죠. 이 꽃단지는 물 막으면 물이 안 들어 꽃이 다 썩어버리죠. 뿌리가. 2013년 배우자가 이혼하였으며 이 동맥경화로 몇 번이 죽을 고비를 넘겨 살게 됐고, 작년까지 남양주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원예업을 계속 하려고 하였으나 이 원예업이 우리나라 서울 근교 가보면 남양주, 성남, 경기도 광주, 김포, 고양, 서울을 둘러싼 외곽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비닐하우스 씌워놓고 거기서 하나 보면 무슨 화분 내놓고, 그렇죠? 청계산 근처에 이렇게 가보면 화분이나 이런 나무, 그쵸? 조경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땅이 아마 다 그린벨트나 이런 걸로 묶여 있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건물도 제대로 못 짓죠.
그냥 있는 데에서 그냥 비닐하우스 정도만 비닐하우스는 이제 임시죠, 그쵸? 나중에 철거가 쉬우니까 뭐 그 정도만 하게 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고요. 2013년 5월에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71세고요. 아들은 40살입니다. 뭐 연락을 끊고 아들한테도 뭐 부양을 못 받고 있습니다. 6,400이고요. 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은 거 보니까 이제 원예업을 한 게 티가 나죠. 그래서 남서울 농협, 그렇죠? 마찬가지고 81만 원 예금. 이건 한가 포기. 보험 환급금 140, 한가 포기. 임차보증금 100, 한가 포기. 이때 이제 집을 팔았어요. 2007년 5월에 영등포에 있는 집합 건물이니까 이제 빌라 아니면 아파트인데 담보대출 두 건이 3억 8천이었습니다. 그럼 4억 9천은 3억 8천, 1억 천 정도. 신용보증재단 1,500, 신한은행 3,090,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이런 걸 다 납부한 게 아마 소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넘어갔죠. 빚잔치 한 거죠, 사실은. 이때. 압류금지입니다. 2017년 한 파산 신청 3, 4년 전에 집을 팔고서 이제 빚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힘들게 살면서 파산 면책에 들어온 거예요. 72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뭐 바로 면책이 되죠. 그래서 노인 노인 어르신 한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뭐 시기적 문제지 뭐 재산을 빼돌려 놓지 않는 한 뭐 건강상의 문제가 항상 닥쳐 있죠. 남자든 여자든. 그 다음에 부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부양을 못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국가의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나마 그래도 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은 젊었을 때 나름대로 딱 뭐 해서 연금 같은 거를 뭐 잘 사는 사람이 상관없죠. 그런 성공한 사람들. 다음에 일반인들 중에서는 연금이라도 좀 해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유리하죠. 노후 대책이. 연금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일반인들은 이제 국민연금이라도 좀 장기간 부어놨으면 그나마 도움이 되고. 노후가 걱정 없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빚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처럼 뭔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빚에 찌든 분들. 이런 분들은 웬만한 파산 면책이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일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 보조를 받으신 분들. 이런 보조 받는 분들 중에선 뭐 그럭저럭 빚이 없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다 또 빚까지 지신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부터 부양을 받는데 자녀들이 사실 또 어려워지면 부양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소수만 행복하죠. 소수만 행복한. 거기다 또 건강 문제까지 더해지면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노인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봤을 때 20, 30% 정도만 그럭저럭 노후 보장이 되지 나머지 7, 80%는 불안하죠. 늘. 그렇죠? 자기가 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70이 넘으면 벌어도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렇죠? 연세 드신 분도 뭐 물론 퀵 서비스라든가 이런 노인성 지하철 배달 이런 것도 하지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다 병이라도 얻어버리면 또 그래서 이분이 72세인데 뭐 자녀들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 과거에 사업하다가 남은 빚, 원예업 하다가 남은 빚을 비닐하우스죠, 그렇죠? 원예업 하다가 남은 빚을 면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바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